자, 머신러닝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세션으로 관련된 주요 개념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그다음에 거리에 대한 문제, 거리 계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커널 메소드, 모델 컴플렉시티, 그다음에 차원 축소 기법 일반론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처 엔지니어링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의 전체의 워크플로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소스로부터 어떤 값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것들은 특정한 피처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일종의 변형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 클리닝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랜스폼 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모델 적용을 위한 어떤 피처 셋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델을 적용하고 나서 모델로부터 인사이트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는 주로 이런 모델링 알고리즘을 봤었지만 실제로는 앞단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잘 정비하고 선택하는 것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에 해당이 됩니다. 피처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각각의 데이터의 컬럼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컬럼으로 대변되는 각 컬럼의 데이터, 이런 것들도 피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피처 셋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모델 성능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이 피처에 대해서 클리닝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처 엔지니어링으로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수지 데이터의 경우는 그것이 스칼라 값일 수도 있고 벡터나 또는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들 각각은 독립된 어떤 공간을 갖게 됩니다. 피처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카운팅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바이너라이즈 하거나 퀀타이즈 하거나 비닝 합니다. 즉 특정 구간으로 나누게 되죠. 어떤 구간으로 세분화시킬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위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로그 트랜스폼을 시키거나 파워 트랜스폼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피처 스케일링, 노멀라이즈 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거나 또는 Z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포함이 되고요, 베리언스 스케일링이나 또는 L2 노멀라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위 차이를 극복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도큐먼트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그 변환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스파스 매트릭스, 상당히 많은 블랭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여러가지 작업들도 하게 될 겁니다. 또 플랫 벡터 형태로, 즉 백 오브 워드, 백 오브 엔그램 이런 것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자 데이터가 있을 때 문자 데이터를 각각 낱개로 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 보죠. 예컨대 많은 단어들로 연결된 문장들이 있을 때 세 개의 단어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전체의 문장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받아볼 수 있죠. 또는 예컨대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 의미를 갖지 않는 이런 조사라든지 또는 영어에서의 더 같은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것들, 스톱 워드를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프리퀀시 기반으로 어떤 기준점 이하의 것들은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근 추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만틱에서는 파싱을 하거나 토커나이즈 하거나 또는 TF-IDF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정 도큐먼트 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중요성을 가진 단어들만 별도로 추출해내기도 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 이런 것들이요, 이 그림은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Q2, 그다음에 extremely, puppy 이런 세 개의 단어를 갖고 3차원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 안에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문장들을 나열했습니다. 만약에 이 단어들이 5만 개라면 5만 차원의 벡터 공간이 될 것이고 이 안에 어떤 문장들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벡터 스페이스 모델에서는 벡터 스페이스에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배열해 놓으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면 예컨대 특정 문장이나 특정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원점과 예컨대 이 그림에 의해서는 각 문장이
원점과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통해서 예컨대 코사인 시뮬레이트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죠. 예를 달리서 보면 예컨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벡터 스페이스 더큐먼트 텀 매트릭스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5만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개의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5만 개의 단어를 가지고 5만 차원을 놓고,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주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어떤 빈도로 이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특정 단어와 특정 단어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의 어떤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컨대 음식이면 음식에 관련된 단어들, 또는 바이오면 바이오에 관련된 단어들,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세분화된 주제별로 유사한 단어들끼리 모여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모델로 진행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여러가지 텍스트에 대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앱스트랙션도 있습니다. 앱스트랙션이란 여러가지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요. 예컨대 범주형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예컨대 인코딩, 특히 원합 인코딩이라든지 더미 코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앞서 우리가 봤던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든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가지고 거대한 행렬 데이터를 분해를 해서 훨씬 더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사이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레이턴트 세만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토픽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클러스터링 있었죠. 클러스터링 그 자체가 메인 모델일 수도 있지만 피처 엔지니어링의 일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여러가지 모델을 적용시킬 수도 있죠. 여러가지 확률 모델, 예컨대 우리가 봤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든지 앞에 잠깐 언급했던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특정한 피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버켓팅, 비닝 하는 거죠. 또는 크로싱,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해싱, 일종의 함수 값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값이 나왔을 때 이것을 다른 값에 대응시키는 것이죠. 임베딩, 우리가 이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임베딩이라고 하면 다차원 벡터 공간 상의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앱스트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중에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리 계산이 있습니다. 거리 계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 KNN이나 K민즈 같은 경우에 거리 계산을 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거리는 바로 시뮬리티의 역수이기도 하죠. 거리가 큰 것은 시뮬리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뮬리티 계산을 할 때 핵심적인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유클리드 거리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용한 것이 맨하탄 거리입니다. 예컨대 XY 좌표가 있을 때 직접 계산하면 유클리드 거리이지만 이것들의 절대값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맨하탄 거리가 되죠. 그런데 유클리드 거리나 맨하탄 거리는 전부 민코스키 거리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즉 일반형이 민코스키 거리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여기서 유클리드 거리는 여기 P가 2인 경우입니다. 여기 P 값이 2라면 유클리드 거리가 되고요. P 값이 1이면 맨하탄 거리가 되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P 값이 2일 때, P 값이 1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컨대 2차원 경우에도 특정 점과 특정 점 사이에 2차원 벡터죠. 자, 이때 이들 사이의 각도, 이들이 원점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아주 유사한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0이나 마이너스 1에 해당되면 거리가 아주 멀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하라노비스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하라노비스 거리는 평균과 거리가 표준 편차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의 평균, 에버리지로 하루의 평균 20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표준 편차는 3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하루의 평균 17대부터 23대 사이의 자동차 통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26대가 지나갔어요. 26대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의 2배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200에서 5,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상태에서의 260대라고 할까요? 자,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거리 계산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졌다면
특정한 값이 나왔다면 주어진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겠다는 게 말라노비스의 거리이죠. 자, 이상이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널 메소드 내지는 커널 함수에 대한 것들을 보죠. 커널 메소드나 커널 함수는 넌리니어 패턴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넌리니어리티는 리니어 함수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잠깐 우리가 봤었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선형 함수요. 2차원일 때는 1차선이고 만약에 3차원 공간상에는 2차원 평면으로 우리가 분류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리니어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는 변형을 해야 되죠. 변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차원 추가를 시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차원의 데이터를 고차원 평면으로 매핑을 시키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리니어나 또는 시그모이드, 또 그 RDF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는 이런 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형상으로 볼 때 다른 것들은 파란색인데 이 부분만 빨간색입니다. 자, 이것들을 분류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함수요. 이것은 지금 2차원 선형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y 값이 얼마 이하일 때는 빨간색, 얼마 이상일 때는 파란색, 이렇게 1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변형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커널 함수의 예가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쪽 보시는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 커널 함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커널 함수라는 것들은 결국 피처 매핑입니다. 저차원에서 고차원 또는 고차원에서 저차원. 일반적으로 고차원에서 저차원은 앞에서 봤던 그런 매니폴드 러닝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는 저차원에서 고차원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x와 y가 있을 때 theta of x 또는 이때 phi of x를 커널 함수로 놓고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이디멘셔널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매핑된 상태에서 분류가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용하는 커널 함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서 진행되는 것이 앞에 봤던 서포트 벡터 머신이요. 그러니까 맥시멈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과정에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로는 찾기가 어려울 때 커널 SVM 또는 커널라이즈드 SVM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고차원 데이터로 매핑을 시키는 방식으로 찾는 것이고요. 또는 PCA도 마찬가지입니다. 넌리니어 버전의 PCA를 커널 PCA 또는 커널라이즈드 PCA라고 합니다. 또는 커널을 코베리언스 펑션으로 이용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는 커널 리치 리그레션, 커널 K-민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커널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흔히 나오는 것들 중에 dot product가 있습니다. dot product는 벡터 내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식입니다. 예컨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서로 데이터 엘리멘트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A를 트랜스포즈 시키고 나서 계산을 하죠. 그리고 각각의 엘리멘트의 곱의 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닷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시뮬리티를 찾는다거나 또는 프로젝션을 할 수 있죠. 이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닷 매트릭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피처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닷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phi of x 대신에 커널 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것들의 내적을 계산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런 시뮬리티라든지 프로젝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컨대 폴리노미얼 커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phi of x라는 커널 함수가 주어졌을 때 phi of x 프라임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각각의 값들로 대응시켜서 이용을 하면 dot product를 이용한 커널 함수 적용이 가능해지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봤던 여러가지 커널 함수 적용된 변형된 형식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커널 함수와 베이시스 펑션을 좀 비교하자면 베이시스 펑션은 일종의 기저함수, 즉 마치 우리가 그 차원 표현을 할 때 각각의 개별 눈금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형식의 기본이 되는 펑션들을 잡고 데이터를 그런
베이시스 펑션에 의해서 새롭게 리쉐이프 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커널 함수는 즉 이 단위를 좀 바꾸는 것에 해당된다면 커널은 기본적으로 피처 스페이스 내에서 앞에서 봤던 그런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이 고차원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커널 함수를 통해서는 고차원 스페이스에서 닷 프로덕트를 계산을 직접 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는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죠. 자, 모델 컴플렉시티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델은 항상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의 중립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좀 정밀하게 보자면 expected error, 즉 y-y 해트가 될 겁니다. 원래의 정답과 우리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값의 차이, 이런 것들을 expected error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reducible error와 irreducible error가 있습니다. irreducible error는 측정의 오류라든지 또는 원래 자연계 현상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일치, 부조화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reducible error는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들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에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reducible error와 irreducible error로 나눌 수 있고, reducible error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이어스가 베리언스가 모두 작을 때 정밀하게 맞췄습니다. 반면에 베리언스가 높은 것은, 바이어스는 낮으면서도 베리언스가 높으면 이렇게 막 퍼져 있습니다. 만약에 베리언스는 낮은데 바이어스가 크면 데이터는 뭉쳐 있지만 표적으로부터 벗어나 있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모두 크면 이렇게 표적에도 맞지 않고 넓게 퍼져 있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바로 이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 모델링에서는 바이어스를 낮추면 베리언스가 커지고 베리언스를 낮추면 바이어스가 커지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또 각각의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들은 irreducible error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x가 주어졌을 때 y값이 나오는 y값의 베리언스를 얘기를 하죠. 자, 이들 간의 관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 x축은 컴플렉시티 오브 모델입니다. 모델을 얼마나 자세한 모델, 상세한 모델, 복잡한 모델을 만드냐인데, 모델이 너무 단순할 때 이땐 언더피팅이 됩니다. 모델이 너무 복잡해질 때 오버피팅이 됩니다. 좋은 모델이란 이 중립점 어딘가를 찾아야 합니다. 모델이 상세해질수록 바이어스는 낮아지지만 베리언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 다시 얘기하면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굿피팅, 굿피팅은 밸런스드 모델을 찾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컨대 모델 빌딩에 적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반복 실험을 하는 일종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바로 이 밸런스를 찾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